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눈이 침침하고 세수하러 가는 길에 벽에 손을 짚어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 순간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인다는 느낌이 드셨던 적은요? 아니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왜 이렇게 잘 안 잡히는지 의아하셨던 적은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매일 드시는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동 블루베리가 눈과 혈관과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핵심 기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생과가 아니라 냉동이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거꾸로 알고 계신 그 사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완벽한 식품 조합과 반대로 절대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10명 중 9명이 모르고 저지르는 실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15분 후, 여러분은 냉동실에 있는 블루베리 한 봉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 건강 이야기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신문을 읽으려고 안경을 쓰는데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십니까? 실에 바늘을 꿰려다가 몇 번이나 실패하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운전하실 때 맞은편 차 불빛이 유독 눈을 찌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노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안경 도수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눈이 나빠지는 속도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65이 넘어서도 작은 글씨를 거뜬히 읽으시고 어떤 분은 50대 초반부터 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답은 눈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의 차이에서 옵니다. 우리 눈 안쪽 깊은 곳, 빛을 느끼는 망막에는 시각세포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하루 종일 빛에 노출됩니다. 형광등빛, 스마트폰 화면빛, 텔레비전 불빛, 그리고 바깥의 자외선까지 빛이 세포에 닿을 때마다 산화반응이 일어나고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분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들이 시각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키면서 눈의 노화가 가속됩니다. 배터리가 닳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새 배터리는 오래 갑니다. 하지만 자꾸 과부하를 걸면 빨리 닳습니다. 활성산소는 바로 그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색소 역할을 하는데 바로 블루베리의 그 짙은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안토시아닌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눈 안의 망막세포에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빛을 신경신호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마치 카메라 필름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필름의 상이 찍히듯 로놉신이 빛을 받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로놉신은 빛을 받고 나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되어야 합니다. 이 재생 과정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려집니다. 눈이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게 되고 오래 책을 읽으면 눈이 빨리 피곤해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로놉신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달 동안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눈이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밤눈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느낌만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물론 안경을 벗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굴절 이상은 렌즈로 교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세포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작동하도록 돕는 것, 눈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이 조용히 해주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웃는 얼굴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이 첫 번째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혈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혈관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밖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는 지구를 2바퀴 반 돌고도 남을 만큼 긴 혈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혈관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혈액을 온몸으로 실어 나릅니다. 젊을 때는 이 혈관이 새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혈액이 매끄럽게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혈관 안쪽 벽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에 물때가 끼듯 혈관 벽에 이물질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이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가 쌓이면 혈관은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 과정을 의학에서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혹시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에 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혈관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이 혈관을 돕는 걸까요? 다시 수도관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이유는 뭘까요? 물속의 불순물이 관벽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벽이 먼저 손상되어 있으면 물때가 훨씬 더 잘 달라붙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내벽이 활성산소에 의해 조금씩 손상되면 손상된 부위에 플라크가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혈관 내벽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중화시킵니다. 수도관에 특수 코팅을 입혀서 물때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매일 일정량씩 섭취한 그룹을 여러 주 동안 추적 관찰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번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이어갔을 때 시간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발이 덜 차가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피부에 혈색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서 머리가 더 맑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라는 하나의 통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그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포 수준에서 혈관을 안에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매일 혈관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이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인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혀끝까지 왔다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뭘 가지러 들어왔지? 잠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끔 어제 했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지. 뇌도 나이를 먹으니까. 맞습니다. 뇌는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가 노화하는 원인 중 하나는 뇌 안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불리는 단백질 덩어리가 뇌 세포 사이에 조금씩 쌓이면서 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컴퓨터 안에 먼지가 쌓이면 처음에는 그냥 좀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오류가 나거나 꺼져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있는 성분들은 보통 뇌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뇌는 혈내장벽이라는 아주 엄격한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이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 장벽은 음식 속 대부분의 성분들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다릅니다. 이 성분들은 분자 구조가 특별해서 혈내장벽을 통과해 뇌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식품 성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뇌 건강 연구에서 그토록 주목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벼운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매일 블루베리를 식단에 추가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기존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몇 달 뒤인지 기능 검사를 했을 때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에서
기억력 점수와 집중력 점수가 뚜렷하게 좋아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와 대화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잘 떠오르는 것,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바로 부를 수 있는 것, 은행 업무나 약 복용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뇌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를 지키는데 매일의 식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효능, 눈과 혈관과 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두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 블루베리를 사 먹으면 안 될까요? 왜 냉동이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신선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마트에서 파는 예쁜 생 블루베리가 냉동된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에 한해서는 과학이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물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금고 안에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힘껏 밀어도 금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금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정확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블루베리 속 소중한 안토시아닌은 각각의 세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셀룰로스라는 매우 단단한 섬유질로 이루어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벽은 우리 치아로 아무리 꼭꼭 씹어도 완전히 부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안토시아닌이 흡수되지 못한 채 소화관을 지나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러면 냉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으면 세포 안에 수분이 얼기 시작합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이 팽창하는 얼음 결정이 안쪽에서 세포벽을 밀어 부수게 됩니다. 마치 막힌 자물쇠를 안에서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은 자유롭게 흘러나와 소화 과정에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흡수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냉동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생 블루베리보다 눈에 띄게 높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성분의 양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냉동 블루베리에는 또 다른 실용적인 장점들도 있습니다. 생 블루베리는 제철이 짧고 값이 비쌉니다. 또 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금세 물러지고 쭈글쭈글해집니다.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서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팩을 다 드시기 전에 상해버리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살 수 있고 가격도 안정적이며 생과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냉동실에 몇 달을 보관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꺼내면 되고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간편함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좋은 건강 습관은 완벽한 습관이 아닙니다. 매일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 의미에서 냉동 블루베리는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냉동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가장 클까요? 지금부터 함께 먹으면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와 블루베리의 조합은 단순히 맛이 좋은 것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확인된 상승작용을 만들어냅니다. 무가당 요거트 안에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균이 살아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이름들인데 이 균들이 장 안에 도달해서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고 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그런데 유익균도 먹이가 있어야 번성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양분이 없는 땅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유익균도 먹이가 있어야 잘 자랍니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바로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섬유가 요거트 속 유익균을 위한 풍성한 식사가 되어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유익균이 더 빠르게 증식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장내 환경이 균형을 찾아갑니다. 우리 몸 면역체계의 70%는 장에 있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의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또한 장 환경이 좋아지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흡수하는 효율도 함께 높아집니다. 블루베리가 요거트를 돕고 요거트가 블루베리를 돕는 것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냉동실에서 꺼낸 블루베리를 그 위에 얹으십시오. 5분에서 7분 정도 기다리면 블루베리가 살짝 녹으면서 짙은 보라색 즙이 요거트에 스며듭니다. 그때 드십시오. 이 조합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입니다. 식사 후에는 위산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요거트 속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여야 합니다. 달콤한 과일맛 요거트, 향료가 들어간 요거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가 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당류가 낮은 것으로 고르십시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간 아마씨 또는 치아시드입니다. 아마씨와 치아시드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을 많이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아마씨와 치아시드는 매우 귀한 공급원이 됩니다. 이 오메가3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및 폴리페놀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통증은 없지만 세포 수준에서 아주 조용하게 지속되는 염증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쌓이면서 혈관 노화, 뇌 기능 저하, 관절 손상의 바탕이 됩니다. 오메가3은 염증을 조절하는 생화학 경로에서 작용해 이런 만성 염증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산화 쪽에서 염증을 자극하는 활성산소를 공격합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표는 같고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효과가 서로 더해지고 상승합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씨는 반드시 간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통째로 드시면 단단한 껍질 때문에 안에 있는 오메가3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갈아진 것을 사시거나 가정용 믹서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치아시드는 그대로 요거트에 뿌려서 5분 정도 불려두시면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와 블루베리 위에 아마씨나 치아시드를 1티스푼에서 2티스푼 뿌리십시오. 이것 하나로 오메가3과 안토시아닌을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단, 평소 식이섬유를 적게 드시던 분들은 처음에 양을 적게 시작하십시오. 너무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기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티스푼으로 시작해서 2주 뒤에 2티스푼으로 늘리십시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장 안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오트밀의 콜레스테롤 저하 보조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큼 이 점은 과학적으로 잘 확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냉동 블루베리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은 혈관에 콜레스테롤 부담이 쌓이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미 혈관 벽에 닿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내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킵니다. 앞에서 막고 뒤에서 지키는 두 겹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은 더욱 좋습니다. 오트밀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음식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블루베리의 식이섬유가 그것을 더욱 도와줍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준비 방법입니다. 오트밀을 뜨거운 물이나 식물성 우유에 익혀서 그릇에 담으십시오. 그 위에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얹으십시오. 그리만 5분 정도 두면 블루베리가 살짝 녹으면서 보라색 즙이 오트밀에 스며듭니다. 치아시드나 간 아마씨를 조금 더 뿌리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설탕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루베리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충분하고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꿀을 아주 소량만 더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합, 요거트와 아마씨와 오트밀, 이것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어갔을 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분명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것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린 모든 정보가 의미 없어집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일반 우유, 그리고 칼슘이 강화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우유를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유는 분명히 귀한 영양식품입니다.
칼슘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유에 들어있는 카세인 단백질입니다. 카세인은 우유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인데 이것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연구에서 카세인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더 큰 복합체를 만들고 장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루베리의 소중한 안토시아닌에 카세인이 달라붙어서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블루베리를 먹으려고 했던 그 이유, 눈 건강, 혈관 건강, 뇌 건강에 좋으려고 드셨는데 정작 그 효능의 상당 부분이 우유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유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유와 블루베리 사이에 최소 한두 시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를 드시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우유를 드시거나 아침에 우유를 드셨다면 블루베리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십시오. 블루베리와 함께 드실 음료나 음식이 필요하다면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십시오. 아몬드 우유, 오트밀크, 두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에는 카세인이 없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진하게 우린 홍차와 진한 커피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께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아침에서 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아침 첫 시간의 여유이고 작은 즐거움입니다. 그 습관을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와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진하게 우린 홍차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유의 카세인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진한 커피의 경우에도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흡수를 경쟁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를 드시고 나서 45분에서 1시간 뒤에 차나 커피를 드십시오. 또는 반대로 아침 일찍 차를 한 잔 드시고 아침 식사 후에 블루베리를 드셔도 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녹차는 어떨까요? 연하게 우린 녹차는 탄닌 함량이 홍차보다 훨씬 적고 녹차 자체에도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하게 우린 홍차는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동시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경고입니다. 붉은 고기, 간, 선지가 들어간 음식, 콩류는 중요한 철분 공급원입니다. 특히 혈색이 약하신 분들,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장에서 비햄철, 즉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일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철분 식품과 같은 시간에 드시면 열심히 드신 철분의 일부가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많이 드시지 않는 분, 혈색이 자주 약한 분, 특히 빈혈로 철분 보충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역시 시간 간격입니다. 점심에 고기나 콩 위주의 식사를 하셨다면 블루베리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십시오. 최소 2시간 간격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간격만 두셔도 두 가지를 모두 충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의사 선생님께 철분 보충을 권유받으신 분들은 블루베리를 언제 드시는 것이 적절한지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실수를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냉동 블루베리를 사셔도 효과의 절반도 못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주스로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매번 꺼내서 녹이는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예쁜 블루베리 잼이 있고 블루베리 음료도 있습니다. 라벨에 블루베리라고 적혀 있으니 비슷하겠지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방에 블루베리 잼이 있으시다면 잠깐 가서 뒷면을 읽어보십시오. 원재료 목록에서 첫 번째로 적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시판 블루베리 잼에서 첫 번째로 적히는 것은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설탕이거나 포도당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맨 앞에 적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블루베리 잼은 블루베리가 조금 들어간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열에 민감한 이 성분은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합니다.
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이 분해되어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블루베리 잼은 안토시아닌은 거의 없고 설탕만 가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많은 양의 정제당이 들어오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키는 역설이 생깁니다. 블루베리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설탕이 추가되고 열 처리 과정에서 활성 성분이 손실됩니다. 목표가 진정한 건강 습관이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순수한 냉동 블루베리 그대로 드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전히 녹인 뒤에 드시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것이 부담스러우셔서 밖에 꺼내 두셨다가 완전히 녹은 다음에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재고로는 돼서 그런데 이 방법이 바로 가장 아까운 낭비를 만들어냅니다. 냉동 상태에서 세포벽이 깨진 덕분에 안토시아닌이 세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완전히 녹으면 세포에서 흘러나온 즙이 바깥으로 흘러내립니다. 접시나 그릇 바닥에 짙은 보라색 액체가 고이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안토시아닌이 담긴 즙입니다. 그것을 버리시면 블루베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는 더 심각합니다. 높은 온도가 안토시아닌의 구조를 파괴합니다. 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효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가운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냉동실에서 꺼낸 다음 10분에서 15분만 두십시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겉이 살짝 녹았지만 속이 아직 약간 단단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씹었을 때 살짝 씩씩거리는 느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요거트 위에 얼어있는 블루베리를 그대로 얹고 5분에서 7분 기다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요거트가 블루베리의 냉기를 흡수하면서 블루베리가 적당히 녹고 동시에 흘러나오는 즙이 요거트 안으로 스며들어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녹이지 말 것, 열을 가하지 말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블루베리에서 얻는 효능이 두세 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세 가지 중요한 기관을 지켜줍니다. 첫째, 눈. 안토시아닌이 망막 세포를 보호하고 로놉신 재생을 도와 눈의 노화를 늦춥니다. 둘째, 혈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내벽을 지키고 혈압이 건강한 범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뇌. 혈뇌 장벽을 통과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킵니다. 냉동이 생과보다 흡수율이 높은 이유는 얼면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안토시아닌이 더 자유롭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것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간 아마씨 또는 치아시드, 오트밀입니다.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은 일반 우유, 진한 홍차와 진한 커피,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시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피해야 할 실수는 잼이나 주스로 대신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녹이거나 데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딱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식사 후 냉동실에서 블루베리를 한 줌 꺼내서 요거트 위에 얹으십시오. 그것으로 시작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에서 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이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시고 함께 건강 챙기시는 친구분들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실천할 때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블루베리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고 이제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표시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직접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이 오래오래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